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선 이들의 세계에서 매 순간이 수백만 달러로 환산될 수 있고 모든 결정이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곳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에이유라 그룹의 권태민 회장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기술부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지어진 요새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위협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그 요새에는 새로운 파수꾼이 필요했다.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강유진이 이곳 서울의 정영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와 그의 경호팀장 앞에 도전적이기까지 한 침묵으로 서 있는 이유였다. 그녀는 그들이 기대했던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를 가장 위험한 무기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쪽이 블랙쉴드에서 보낸 최고의 인재라고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숨김없는 회의감이 묻어났다. 군복을 벗은 군인 특유의 다부진 체격과 무뚝뚝한 얼굴을 한 그는 강유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다소 가녀린 체구, 얇은 어깨, 그리고 단아한 얼굴에 머물렀다. 그의 눈에 그녀는 의뢰인을 위해 총알을 막아낼 경호원이라기보다는 고급 비서나 신인 배우에 더 가까워 보였다. 유진은 등을 곧게 펴고 양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차분한 눈빛으로 박 팀장을 마주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답했다. 이처럼 압박감이 넘치는 환경에서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무게감이 있었다. 박 팀장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팽팽한 분위기를 갈랐다. 권태민은 검은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 전체를 압도했다. 블랙쉴드가 날 실망시킨 적은 없었어. 그녀가 스스로 능력을 증명하게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태민의 마음속에도 약간의 의구심은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하며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경호원들에게 익숙했다. 강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너무 조용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희미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아니었다. 그 눈은 파문 하나 잃지 않는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아래에는 치명적인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회장님, 오늘 밤은 VJ 재단 자선 파티입니다.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박 팀장은 여전히 설득을 시도했다. 아라 태민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유진의 시선과 마주쳤다.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생각이 그녀에게 꿰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강유진 씨 임무 관련 서류는 읽었나? 읽었습니다. 권태민 회장님 1급 보호 대상. 근접 감시 보호 방향 2m. 행사장 도면 초대 손님 명단 비상탈출로 및 긴급 절차 모두 숙지했습니다. 유진은 감정 없는 평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에 담긴 정확성과 전문성에 박 팀장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태민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소한의 인정이었다. 좋아. 오늘 밤 내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우린 눈에 띄지 않고 자연스럽게 섞여야 해. 말을 마친 그는 하인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가 길고 검은 벨벳 상자를 가져왔다. 오늘 밤 당신의 복장이야. 박 팀장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최고급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세틴 실크로 정교하게 재단된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가 들어있었다. 몸에 딱 붙는 디자인의 등이 파이고 대담하게 트임이 들어간 드레스였다. 숨막히게 아름다웠지만 경호원에게는 악몽과도 같았다. 회장님, 이건 안 됩니다. 박 팀장은 즉시 반대했다. 전투에 전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무기를 숨기겠습니까? 이건 불필요한 모험입니다. 가장 큰 모험은 적에게 내 경호원이 누군지 알리는 거야. 박 팀장, 태민은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내 경호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두가 알아. 내 옆에 있는 아름다운 아시아 여자는 그저 하룻밤 상대로만 보이겠지. 그게 바로 가장 완벽한 위장이야. 유진은 드레스를 보고 다시 태민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세 마디였지만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태민과 박 팀장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불평하지도 걱정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임무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1시간 후 자선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서울 호텔의 메인 홀. 공간은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거대한 생화 장식, 그리고 교향악단의 감미로운 선율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모두 모여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부와 권력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권태민은 몇몇 사업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약간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보았다. 박 팀장의 팀은 이미 자리를 잡고 호텔 보안팀과 하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통제해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나타났다. VIP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강유진이 걸어 나왔다. 메인홀 전체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지는 듯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드레스는 마치 그녀를 위해 태어난 듯했다. 드레스는 그녀의 완벽한 몸매 라인을 드러냈고 크리스탈 조명 아래 하얀 피부가 돋보였다. 길고 검은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어 고고한 목선과 매혹적인 등 라인을 드러냈다. 얼굴은 가볍게 화장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이목구비, 특히 눈을 강조하기에 충분했다. 그 눈은 이 화려한 장소에서도 여전히 고요하고 위험한 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고의 미녀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에 익숙하고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긴 적 없는 남자. 권태민은 생전 처음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대로 멈춰섰다. 손에 든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순간 그녀는 경호원 강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신이었고 창조주의 걸작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부드럽거나 연약한 종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명적인 매력과 강인하고 주체적인 기품이 기묘하게 결합된 것이었다. 그녀는 흑표범처럼 우아하게 걸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자신감과 통제력이 넘쳐 흘렀다. 권 회장님, 한 파트너가 말을 걸어 태민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태민은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파트너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유진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강렬한 대비를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부드러운 피부지만 그 아래에는 단단한 근육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도톰한 입술이지만 그것이 단호한 일자로 굳게 다물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그 눈은 끊임없이 방안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아주 잘 어울리는군. 태민이 말했고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 또한 임무의 일부입니다. 유진은 여전히 평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태민은 그녀의 눈에서 스치는 섬광, 자신이 방금 일으킨 파장을 인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시나리오대로 그의 팔에 가볍게 팔짱을 꼈다. 옷 위로 전해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태민의 등줄기를 따라 전류가 흘렀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려 애쓰며 그녀를 파티의 중심으로 이끌고 해외에서 온 친구라고 소개했다. 모두가 믿었다. 파티에 있는 다른 남자들의 시선은 감탄과 질투로 가득 차 유진에게 고정되었다. 여자들은 호기심과 평가의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보안 카메라를 통해 멀리서 지켜보던 박 팀장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이 화려한 여인이 살아있는 무기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권태민과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외모에 매혹되어 있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동쪽 배서 5분 동안 같은 잔만 닦고 있는 바텐더를 알아챘다. 뒤쪽 비상구 근처에서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시계만 쳐다보는 하객을 주시했다. 보안팀의 무선 주파수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작은 잡음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그녀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며 동시에 수백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했다. 웃음소리, 음악소리, 조명, 악수, 사교적인 인사. 모든 것이 전장의 일부였다. 몸에 꽉 끼는 드레스는 불편했고 하이힐은 속도를 제한했지만 그녀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괜찮아. 태미는 그녀가 유난히 조용한 것을 느끼고 나지막이 물었다. 3시 방향 20m 거리. 회색 정장을 입고 전화 통화하는 척하는 남자. 유진은 음악 소리에 거의 섞일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7분 동안 우리를 관찰했습니다. 오른손을 계속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서 있는 자세로 보아 오른손잡이이며 허리에 무거운 물체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미는 무심코 그쪽을 쳐다보았다. 그는 평범한 사업가만 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었다. 처음의 설렘은 지나가고 그 자리를 호기심과 감탄이 점점 더 크게 채우고 있었다. 다른 건 방금 샴페인 쟁반을 가져온 웨이터. 그의 걸음걸이는 서빙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안정적입니다. 손가락 관절에 굳은 살은 서비스직 종사자의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나 무술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늑대물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잘 훈련된 경호원들은 아무도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오직 그가 의심했던 그의 팔짱을 낀 이 여자만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안정적인 걸음걸이에 웨이터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여 술을 권했다. 권 회장님, 샴페인 드시겠습니까? 유진과 웨이터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마주쳤다. 그 순간 웨이터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그는 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빛을 보았다. 유진은 경고 신호로 태민의 팔을 살짝 쥐었다. 그녀의 몸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게 미세하게 앞으로 움직였다. 분위기는 여전히 활기찼다. 음악은 여전히 감미로웠다. 하지만 유진과 그 웨이터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권력자들의 왈츠 한가운데서 조용한 대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권태민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숨이 막강한 경호팀이 아닌 넋을 잃을 만큼 아름다운 이 여자의 손에 달려있음을 느꼈다. 사랑의 그물과 위험의 그물.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그물에 동시에 빠져들고 있었다. 웨이터의 미소가 굳어지는 순간 강유진과 권태민을 둘러싼 화려한 세계는 데이터 픽셀로 분해되었다. 감미로운 음악은 타이머 소리로 변했다. 화려한 손님들은 장애물이거나 잠재적인 인질로 바뀌었다. 눈부신 이브닝 드레스는 그녀가 깨부숴야 할 실크 족쇄가 되었다. 웨이터 아니 암살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발각되었다. 세로. 01초 만에 그의 눈에서 냉정한 프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무자비하고 단호한 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샴페인 잔이 가득 담긴 카트를 권태민을 향해 세게 밀었고 동시에 오른손은 재킷 안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뽑아들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공격이었다. 카트는 혼란을 야기하고 목표물이 경호원과 분리되어 뒤로 물러서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잔 깨지는 소리에 놀라는 동안 단검이 임무를 끝낼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강유진이었다. 카트가 반 미터도 움직이기 전에 유진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태민을 뒤로 밀지 않았다. 그것은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그를 균형 잃게 만들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몸을 돌려 엉덩이와 어깨 한쪽으로 그의 앞에 강철벽을 만들었다. 동시에 12cm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발이 카트 바퀴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쨍그랑. 카트는 갑자기 멈춰서며 방향을 잃고 기울어졌다. 수십 개의 크리스탈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나며 귀를 찢는 소리를 냈다. 근처에 있던 손님들의 놀란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격자는 기습의 이점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달려들었고 손에 든 단검은 유진이 방금 만든 틈을 통해 태민의 목을 향해 위험한 호를 그렸다. 태민의 눈에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그는 번쩍이는 칼날과 죽음의 신이 내뿜는 차가운 기운만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에메랄드빛 그림자가 그의 눈앞을 스쳤다. 유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발끝으로 서서 발레리나처럼 완벽하게 한 바퀴 돌았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이 마치 전장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펼쳐지며 순간적으로 공격자의 시야를 가렸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왼손은 이미 그의 단검을 쥔 손목을 낚아채고 있었다. 가늘어 보이는 그녀의 손가락이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그의 혀를 꽉 쥐자 공격자의 손가락은 마비되었다. 우드득 뼈 부러지는 소리가 커지는 비명 속에 묻혔다. 단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동시에 유진의 뾰족한 하이힐 굽이 그의 발등을 내리찍었다. 공격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자유로워진 그녀의 오른손이 쟁반 위에 남아있던 멀쩡한 잔 하나를 집었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원심력을 이용해 잔의 바닥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세게 내리쳤다. 쨍! 잔은 산산조각 났다. 공격자는 샴페인과 유리조각 웅덩이 속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모든 과정은 3초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가요. 유진이 숨소리 하나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녀는 태민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미리 파악해둔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동료가 쓰러진 것이 행동 개시 신호였다. 3시 방향에 있던 회색 정장의 남자가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들었다. 무대 근처에 있던 가짜 보안 요원 2명도 동시에 무기를 꺼냈다. 자선 파티는 공식적으로 죽음에 덫이 되었다. 애 엎드려 박 팀장이 무정의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군중의 공황에 찬 비명에 묻혔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고 극도의 혼란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미친 듯한 인파의 물결 속에서 유진은 굳건한 바위 같았다. 한 손으로는 태민의 손을 꽉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근처 테이블의 식탁볼을 세게 잡아챘다. 그녀는 그것을 회색 정장 남자 쪽으로 공중에 던졌다. 무거운 리넨 천이 그물처럼 날아가 일시적으로 그의 시야를 가렸다. 퍽퍽 2발의 총알이 천을 꿰뚫고 뒤쪽 벽에 박혔다. 유진은 태민을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로 끌어당겼다. 회장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전장을 훑으며 빠르게 말했다. 당신은 태민이 물었다. 그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방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가 넋을 잃고 바라보던 여인이 이제는 무섭도록 무자비하고 효율적인 전사였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은신처에서 뛰쳐나갔다. 이브닝 드레스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그녀의 죽음의 무대 일부가 되었다. 높게 트인 드레스 자락은 그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어깨 한쪽을 세게 잡아당겨 옷감을 찢어 팔을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호텔 직원 복장을 한 또 다른 암살자가 주방에서 가져온 식칼을 들고 옆에서 달려들었다. 유진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바람처럼 가볍게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에 떨어진 은색 포크를 밟자 포크가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그녀의 손이 완벽하게 그것을 낚아챘다. 은색 포크가 암살자의 목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목을 감싸쥐고 눈을 부릅뜬 채 쓰러졌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태민은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기묘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그것은 절대적인 경외감이었다. 그녀는 칼날과 총알 사이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왈츠를 추는 무용수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우아함과 잔혹함이 뒤섞여 그의 마음에 강렬한 충격을 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때 박 팀장의 보안팀이 반격을 시작했다. 총소리는 더 이상 소음기에 의해 억제되지 않고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적들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여 태민이 숨어있는 중앙지역 주변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유진은 여기서 계속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목표는 태민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인파 너머 약 30m 떨어진 직원용 비상구를 쳐다보았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회장님, 그녀가 크게 불렀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저기 녹색 문으로 뛰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녀는 그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은신처에서 뛰쳐나갔다. 이번에는 공격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지그재그 경로로 달리며 총잡이들의 주의를 끌었다. 목표가 움직인다. 저 여자 쏴 한 놈이 소리쳤다. 총알들이 그녀의 발뒤꿈치를 쫓았다. 한 발이 그녀의 팔뚝을 스쳐 지나가며 실크 옷감을 찢고 진홍색 핏자국을 남겼다. 날카로운 통증이 솟구쳤지만 유진의 얼굴색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또 다른 총알 세례를 피하며 바닥을 굴렀고 그녀의 몸은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미끄러졌다. 값비싼 드레스는 이제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표범처럼 빠르게 손을 짚고 일어섰다. 지금이에요. 그녀가 소리쳤다. 태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기둥 뒤에서 뛰쳐나와 녹색 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는 그녀를 믿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 전부를 그 믿음에 걸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두 암살자가 그에게 총구를 돌렸다. 하지만 유진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무거운 와인병을 집어들어 무시무시한 힘으로 던졌다. 와인병은 한 놈의 머리에 맞아 그를 쓰러뜨렸다. 남은 한 놈에게는 그녀가 직접 몸을 날려 그를 덮쳐 연회 테이블 위로 넘어뜨렸다. 접시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를 끝장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태민을 쫓아 달렸다. 그녀의 등은 이제 주모자인 회색 정장 남자의 총구 앞에 완전히 노출되었다. 그가 조준했다. 태민은 등 뒤에서 귀가 먹먹할 듯한 총성을 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끔찍한 공포가 그의 심장을 쥐어짰다. 하지만 유진은 쓰러지지 않았다. 마침내 접근에 성공한 박 팀장이 옆에서 회색 정장 남자를 쏘아 쓰러뜨렸던 것이다. 유진은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문에서 몇 걸음 남지 않은 태민의 손을 잡고 있는 힘껏 그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빨리 가요. 그들은 직원용 복도로 뛰어들었다. 밖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총성과 비명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작아졌다. 유진은 멈추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해둔 복잡한 통로를 통해 그를 계속 끌고 달렸다. 마침내 그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왔다. 태민의 방탄 차량이 시동을 건 채 기다리고 있었다. 충성스러운 경호원 한 명이 차문을 열었다. 그들은 안으로 뛰어들었다. 무거운 문이 쾅 닫혔다. 차 안은 완전히 고요했다. 방금 전에 혼란스러운 소리들 이후의 침묵은 거의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였다. 태민은 숨을 고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드레날린이 아직 혈관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의자의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팔뚝의 상처를 꽉 누르고 있었다. 신선한 피가 실크 옷감을 적시며 차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높게 묶었던 그녀의 머리는 풀어져 있었고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아름답지만 이제는 실혈로 창백해진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는 이제 피와 먼지로 얼룩진 찢어진 넝마 조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권태민의 눈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전투에서 막 돌아온 전사의 아름다움. 그는 그 연약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강인함 용기 그리고 경이로운 힘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감아 지혈했다. 그녀의 피부에 닿았을 때 그의 손은 떨렸다. 유진이 살며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치명적인 날카로움이 없었고 대신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듯 했다. 고맙소. 태민이 진심 어린 감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목표는 안전했다. 차는 밤 속으로 질주하며 피바다가 된 화려한 파티장을 뒤로 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을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이유로 심장이 뛰는 채로 남겨두었다. 방탄 차량 안의 침묵은 화약 냄새 피비린내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아드레날린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차는 유령처럼 밤을 가로질렀고 여전히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과 완전히 분리된 듯했다. 권태민에게 창밖의 세상은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그의 현실은 이제 이 4제곱미터 남짓한 공간과 맞은편에 앉은 여자로 축소되었다. 그들은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긴급 보안 절차에 따라 차는 그들을 태민의 여러 안전가옥 중 하나인 평창동의 부촌에 숨겨진 현대적인 빌라로 데려갔다. 그곳은 AU라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개인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의사가 유진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치료하는 동안 다행히 총알은 연조직을 스쳐 지나갔지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태민은 팔짱을 낀 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박 팀장도 그곳에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자책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태민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제 불찰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태민은 시선을 고정한 채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야, 박 팀장. 이번 적은 보통 놈들이 아니었어. 네, 회장님. 그들은 너무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협력 방식, 잠입 방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박 팀장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평생을 보안업계에서 보냈지만 오늘 밤의 공격은 그에게 다른 차원의 위험을 보여주었다. 이때 유진의 치료가 끝났다. 상처는 하녀가 준비한 넉넉한 검은 셔츠 아래로 가려졌다. 얼굴이 약간 창백해진 것 외에는 방금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겪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다가오자 두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단지 전문적이었던 게 아닙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각 단어는 날카로운 크리스탈 조각 같았다. 내부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한 방 안에 터진 폭탄과 같았다. 박 팀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강유진 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공격자들은 숨겨진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예비 이동 경로도 알았죠. 보안팀의 내부 통신 주파수를 알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주기적인 교란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유진은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들은 박 팀장님의 팀이 정문을 집중적으로 경비할 것을 알고 서비스 및 물류 시스템을 통해 침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AU라 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이해입니다. 우리 내부에 유령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민과 박 팀장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다. 현실은 외부의 공격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웠다. 적은 성문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었다. 태민은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유진을 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감탄은 이제 깊은 경외심과 섞여 있었다. 그녀는 단지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략 분석가였다. 다른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그녀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알겠어.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방 중앙의 큰 테이블로 걸어가 그 위에
내장된 거대한 터치스크린을 켰다. 에이유라 그룹의 조직도가 나타났다. 수백 개의 이름, 수백 개의 얼굴. 이들 중 하나가 배신자야. 박 팀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모든 직원을 조사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안 돼. 태민과 유진이 거의 동시에 말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았다. 말없는 교감이 흘렀다. 유진이 말을 이었다. 대규모 조사는 뱀을 놀라게 할 뿐입니다. 그는 더 깊이 숨거나 더 나쁘게는 우리를 입막음하기 위해 더 과감하게 행동할 겁니다. 우리가 그의 존재를 안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태민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조사는 절대적인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야. 박 팀장 당신의 임무는 평소처럼 보안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심지어 적이 방심하도록 약간 허술한 척할 필요도 있어. 모든 조사 활동은 나와 강유진 씨가 직접 책임진다. 그것은 단지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선언이었다. 그는 그룹 전체와 자신의 안전을 만난 지 하루도 차이 되지 않은 이 여자에게 걸었다. 박 팀장은 유진을 보고 다시 회장을 보았다. 그의 눈에 있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수용과 존경이 채웠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유진 씨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유진은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간 회장님의 일정과 보안 도면에 대한 고위급 접근 권한을 가졌던 모든 직원의 상세한 인사 파일이 필요합니다. 퇴사한 사람도 포함해서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박 팀장이 떠난 후 방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투의 긴장감은 지나가고 이제 머리를 쓰는 조사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민은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긴 밤이 될 테니. 유진은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앉았다. 하지만 피로가 그녀의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태민은 그것을 알아챘다. 그는 테이블의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하인이 따뜻한 음식이 담긴 쟁반과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매우죠. 그리고 붕대도 다시 감고 그는 명령조가 아닌 숨김없는 관심이 담긴 어조로 말했다. 유진은 약간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조용히 식사하는 동안 태민은 이미 일을 시작했다. 그는 노트북을 에이유레이의 서버 시스템에 연결했고 그의 손가락은 현란한 속도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복잡한 코드 라인과 데이터 그래프가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다. 이건 지난 한 달간의 보안 서버 접속 기록이야.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수백만 건의 접속. 이 속에서 이상한 점을 찾는 건 사막에서 반을 찾기지. 식사를 마친 유진은 일어나 그의 옆으로 다가와 스크린을 보았다. 이상한 점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것을 찾으세요. 태민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무슨 뜻이지? 내부자는 명백한 흔적을 남길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아주 평범하게 보이도록 위장하려 할 겁니다. 심야나 근무 시간 외에 접속했지만 접속 시간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짧은 고위급 관리자 계정을 걸러내세요. 마치 미리 준비된 파일을 복사하기 위해 로그인한 것처럼요. 그녀의 사고방식은 달랐다. 태민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과 편차를 찾는 데 익숙했다. 반면 그녀는 사냥꾼처럼 생각하며 흔적을 찾기 위해 먹잇감의 입장에 서 있었다. 그는 빠르게 몇 가지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했다. 목록은 수천 개에서 약 30개로 좁혀졌다. 훨씬 낫군. 그가 인정했다. 이제는 이 목록을 그들의 개인 금융 기록과 대조하세요. 출처불명의 거액 거래, 갑자기 상환된 부채 또는 최근에 위험한 투자를 찾으세요. 배신자는 보통 돈 때문에 움직이거나 돈 때문에 협박당하죠. 그들은 침묵 속에서 함께 일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들의 세계가 교차했다.
그는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했다. 그녀는 그에게 범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했다. 그는 숫자와 그래프를 보았다. 그녀는 그 뒤에 있는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보았다. 시간이 흘렀다. 밤이 깊어갔다. 문득 태민이 고개를 들었을 때 유진이 인사 파일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무의식적으로 새로 붕대를 감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차갑고 네피스토판 껍질 아래에도 고통을 느끼고 피곤해하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일어나 직접 커피 2잔을 탔다. 그는 그녀 앞에 한 잔을 놓아주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놀란 듯 나지막이 말했다. 강유진 씨, 그가 갑자기 물었다.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단순하지만 무게 있는 대답이었다. 태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각자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갑자기 스크린의 한 이름이 유진의 주의를 끌었다. 잠깐만요. 그 파일로 돌아가 보세요. 태민은 보안기술팀장인 이동식이라는 남자의 파일을 확대했다. AU레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이력이었다. 뭐가 문제지? 태민이 물었다. 그의 접속 기록을 보세요. 지난주에 새벽 2시에 데이터 센터에 냉각 시스템 설계돼 3번 접속했습니다. 왜 보안기술팀장이 그 시간에 냉각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태민은 즉시 심층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타났다. 젠장, 그가 속삭였다. 냉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에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전체 내부 네트워크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도록 설계되었어. 이 코드는 외부 신호에 의해 활성화돼. 그리고 그 신호는 오늘 밤 파티에서 보내졌을 겁니다. 유진이 결론 내렸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데이터 센터의 작은 과부하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겠죠. 그들은 적이 들어온 길을 찾아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있었다. 이동식은 배신자인가? 아니면 버리는 말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우는 누구인가? 태민은 몇 주 전에 요청했던 경쟁사 분석 보고서라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는 AU라의 경쟁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국내 기술 대기업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 유진이 한 이름을 가리켰다. 미라지테크, 최진우 회장. 왜 그라고 생각하지? 가장 동기가 충분한 인물입니다. AU라가 곧 출시할 핵심 기술은 미라지테크의 주력 제품을 구식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게다가 그의 스타일은 무자비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암살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훔친다. 일석이조. 그의 방식과 아주 흡사합니다. 태민은 보고서에 있는 최진우의 사진을 보았다. 거만하게 웃는 미소 야심에 찬 눈빛. 그는 유진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주모자를 찾아냈다. 수법도 알아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진짜 내부자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했다. 방 안의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AU라 그룹의 조직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동식은 단지 하나의 연결고리에 불과했다. 진짜 유령은 저 수백 개의 얼굴 중 누구라도 될 수 있었다. 심지어 태민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어둠은 더욱 짙어지는 듯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후 이틀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긴장된 고요함 속에서 흘러갔다. AU라 그룹의 평온한 겉모습 아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권태민과 강유진은 안전가옥을 비밀 지휘센터로 삼았다. 낮에는 그는 여전히 냉철한 회장으로서 기술 제국을 이끌었고 그녀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는 조용하고 전문적인 그림자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다시 데이터 스크린 앞에 함께 앉아 자신들의 집에 숨어든 유령을 추적했다. 그들은 이동식에게 집중했다. 태민은 그의 업무 및 사생활의 모든 동태를 비밀리에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동식은 매우 신중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부에 흔적이나 수상한 관계없이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는 마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껍질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은 거북이 같았다. 긴밀한 협력은 태민과 유진 사이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는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그녀의 능력 있는 침묵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는 미세한 표정을 읽는 법을 배웠다. 살짝 찌푸린 미간은 이상 징후의 발견을 가늘게 뜬 눈은 고도의 집중을 의미했다. 한 번은 새벽 4시에 키보드 위에서 잠든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얇은 담요를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유진 역시 권태민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권위적이고 차가운 회장의 겉모습 뒤에는 천재적인 두뇌와 놀라운 끈기가 있었다. 그는 유십시간 연속으로 일해도 지친 기색이 없었고 문제에 대한 그의 집중력은 가장 건조한 데이터조차 논리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또한 그의 조용한 배려를 알아차렸다. 커피는 항상 그녀가 필요할 때 나타났고 식사는 절대 거르지 않았으며 그는 그녀의 24시간 내내 계속되는 존재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직업적인 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고요함은 어느 수요일 아침에 깨졌다. 그들은 아유라 빌딩 최상층에 있는 태민의 사무실에 있었다. 그의 홍보이사인 김민서라는 날카로운 여성이 노크도 없이 갑자기 뛰어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태민이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재벌가의 스캔들을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유명 타블로이드 뉴스 사이트의 기사가 떠 있었다. 크고 붉은 헤드라인이 그의 눈을 강타했다. 권태민 회장의 새 경호원 군대의 영웅인가? 블루고스트. 참사의 냉혈한 원인 제공자인가? 방구석에 서 있던 유진은 즉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이 화면의 글자들을 스치는 순간 그녀의 온 세상이 멈추는 듯했다. 기사는 그녀가 707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던 시절 몇 년 전에 참여했던 극비 군사작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해외 인질 구출 작전이었던 블루고스트 작전. 기사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왜곡했다. 기사는 유진을 명령에 불복종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동료 한 명을 죽게 하고 임무를 실패로 이끈 무모한 장교로 묘사했다. 또한 군 내부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그녀가 그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스캔들을 덮기 위해 조용히 전역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태민은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누구의 공격인지 즉시 알았다. 최진우. 무력으로 그를 쓰러뜨릴 수 없게 되자 그는 더 잔인한 무기인 과거를 꺼내든 것이었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평소의 침착함이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피부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어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유진 씨, 태민이 나지막이 불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려 했던 기억이 이제 괴물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요란한 총성,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공기 중에 진동했다. 그녀의 동료 이진석이 가슴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가십시오, 팀장님. 인지를 구해야. 그 순간 그녀의 선택은 그를 구하기 위해 남아서 인지를 잃거나 임무를 완수하고 형제를 버리거나. 상부의 명령은 분명했다. 목표 우선. 그녀는 선택했다. 그녀는 인지를 구했지만 돌아왔을 때 진석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강유진 씨, 김 이사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냈다. 이게 사실입니까?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속 떨림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는 몸을 돌려 태민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전문적인 모습을 되찾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부서진 무언가가 있었다. 회장님, 저와의 계약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녀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회장님과 그룹의 명성에 부담이자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김 이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었다. 이 스캔들에 휩싸인 경호원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언론 위기를 잠재울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태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그녀가 숨기려 하는 고통과 자책감을 보았다.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의 마음의 상처를 파헤치는 최진우의 잔인함을 보았다. 받아들일 수 없어. 그가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깜짝 놀랐다. 회장님,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이는 회장님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보안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뢰는 당신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김 이사 1시간 내로 기자회견을 준비해. 내가 직접 답변하겠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김 이사는 당황했다. 진실, 태민이 말했다. 아니, 진실조차 필요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뢰뿐이야. 오늘 오후 약속은 모두 취소해. 이제 나가봐. 강유진 씨와 따로 할 얘기가 있어. 사무실 문이 닫히자 태민은 유진 앞으로 걸어갔다. 그가 공격하는 건 당신이 아니야. 그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당신을 통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을 의심하고 멀리하게 만들려는 거지. 내 방어선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속셈이야. 만약 내가 지금 당신을 버린다면 그가 이기는 거야. 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건 일부는 사실입니다. 제 동료가 죽었습니다. 나는 그 기사가 뭐라고 쓰든 상관없어. 태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나는 오직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어. 나는 그날 파티에서 당신이 싸우는 것을 봤어. 당신의 전문성과 용기를 봤지. 그리고 나를 위해 총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을 봤어. 나에게는 그것들만이 진실이야.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 그녀가 자신의 눈을 보게 했다. 나는 내 동료를 버리지 않아, 강유진 씨. 절대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유진은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며 그녀가 스스로 심장 주위에 쌓아 올린 얼음벽을 녹이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참아냈다. 1시간 후 에이유라 그룹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권태민은 냉철하고 위험 있는 얼굴로 연단에 올랐다. 강유진은 그의 몇 걸음 뒤에 단정한 경호원 복장으로 표정 없이 서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태민은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모인 이유는 제 직원을 겨냥한 근거 없고 비열한 기사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회견장을 가득 메우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 안에 담긴 날조된 세부 사항에 대해 논평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말을 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훑어보았다. 강유진 씨는 제가 함께 일해본 최고의 보안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능력 헌신, 그리고 용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저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에이유레이 그룹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불공정한 경쟁자들의 비열한 음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게재한 언론사와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는 생방송 중인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 숨어 이런 수법을 쓰는 자들에게 고한다. 당신들은 실패했다. 이 공격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단결하게 만들 뿐이다. 에이유레이 그룹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말을 마친 그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연단을 내려왔다. 그는 유진을 지나치며 따라오라는 미세한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사무실의 안전함으로 돌아왔을 때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요?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자신과 그룹의 명성 전체를 거셨습니다. 저 때문에. 태민은 큰 창문 앞에 멈춰서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리고 전쟁에서는 등 뒤에 있는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입가에 드물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부터 우리는 단지 의뢰인과 경호원이 아니야. 우리는 한 팀이야. 유진은 그를 보았다. 세상 앞에서 자신을 감싸준 남자를. 그녀의 마음속 얼음벽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싸움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최진우는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비열한 수를 썼지만 반대로 그는 자신도 모르게 1000배는 더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주고 말았다.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권태민의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대응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에이오라의 주가는 하락하기는커녕 젊은 회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듯 급등했다. 최진우의 심리 공격은 완전히 실패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가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태민이 유진에게 보낸 절대적인 신뢰는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 피고용인 관계가 아닌 이제 그들은 같은 전선에 선 진정한 동료였다. 이 변화는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 드러났다. 그는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적 결정에 대해서도 그녀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녀 또한 더 개방적으로 변해 전문적인 거리낌 없이 자신의 분석과 추측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기자회견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정보가 나타났다. 여러 겹의 방화벽을 뚫고 에이유라의 보안 시스템으로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메일 내용은 매우 짧았다. 최진우, 7번 부두, 자정, 도난 칩 거래, 조심해라. 그들은 즉시 비밀 지휘센터에 모였다. 박 팀장도 소집되었다.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박 팀장이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까지의 일들을 고려할 때 적이 스스로 이렇게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태민은 이메일을 대형 스크린에 확대하여 모든 메타데이터를 분석했다. 동유럽 서버에서 여러 프록시를 거쳐 보내줬어. 발신지를 추적할 수 없어. 보낸 놈이 아주 신중했군. 하지만 왜 칩일까요? 유진이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만약 마약이나 무기 거래였다면 저는 이게 100% 함정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칩, 그것은 최진우가 에이유라의 핵심 기술을 복제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합리적입니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태민을 보았다. 아니면 사실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함정일 수도 있죠. 그는 우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무시하기 힘든 미끼를 던진 겁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최진우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모든 것을 끝낼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함정이라면 그들은 죽음의 구덩이로 직행하게 될 것이었다. 무시할 수는 없어. 태민이 잠시 침묵 끝에 단호한 목소리로 결정했다. 하지만 불나방처럼 뛰어들지도 않을 거야. 이 함정을 역이용하겠어.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그들은 행동에 나서되 들키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움직일 것이었다. 오직 태민, 유진 그리고 경호팀의 최정계 요원 2명뿐이었다. 박 팀장은 더 큰 지원팀을 이끌고 외부 경계선에 잠복하여 신호가 오면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할 것이었다. 태민은 거래를 확인하러 온 사람 역할을 맡고 유진은 그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경호원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교전이 아니라 증거 수집이었다. 자정. 7번 부두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낡고 버려진 지역이었다. 녹슨 창고들이 희미한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고
빈 컨테이너 사이로 부는 바닷바람이 구슬픈 소리를 냈다. 이곳은 은밀한 거래나 치명적인 매복의 완벽한 장소였다. 번호판 없는 검은 세단이 안전한 거리에 멈췄다. 태민과 유진이 내렸다. 그는 안에 입은 얇은 방탄조끼를 가리기 위해 긴 검은 코트를 입었다. 그녀 또한 몸에 꼭 맞는 검은 전투복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따았다. 화려했던 이브닝 드레스는 이제 먼 기억일 뿐이었다. 이 어둠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유령이자 전쟁의 여신이었다. 그들은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통신했다. 알파팀 위치 확보, 이상 징후 없음. 한 경호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뮤라보팀 위치 확보, 시야 양호. 유진은 적외선 망원경으로 주위를 훑었다. 3번 창고에 열감지, 4명에서 5명 기다리고 있어. 이메일 내용과 일치하는군. 태민이 속삭였다. 가자. 그들은 고양이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소리 없이 움직였다. 부두의 차갑고 축축한 공기는 소금기와 녹슨 소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긴장감이 모든 것을 감쌌고 그들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그들은 컨테이너 열 뒤에 몸을 숨기고 3번 창고 뒤쪽으로 접근했다. 창고의 무거운 철문이 살짝 열려 희미한 빗줄기를 내뿜고 있었다. 안에서는 나지막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태민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벌레처럼 생긴 작은 장비를 꺼내 철제벽에 조용히 붙였다. 내부의 소리가 증폭되어 그녀의 이어피스로 전달되었다. 그놈 아직이야.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내심을 가져. 큰 물고기를 낚으려면 좋은 미끼가 필요하지. 다른 목소리가 답했다. 유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대화는 평범해 보였다. 그녀는 2명의 경호원에게 문 양쪽으로 비밀리에 접근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자신과 태민은 정문으로 들어갈 것이었다. 박 팀장 진입 준비. 대기해. 태민이 무정의로 명령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태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문을 살짝 밀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먼지 쌓이고 텅 빈 넓은 창고 안에는 몇 개의 희미한 노란 전구가 매달려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5명이 나무 상자 주위에 서 있었다. 그들은 태민과 유진을 보자 경계하는 듯했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 흉터가 있었다. 권 회장, 용감하군. 혼자 오다니. 물건은 태민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차갑게 물었다. 흉터 남자가 비웃었다. 그는 나무 상자를 가리켰다. 여기 있다. 하지만 돈부터 봐야겠어. 바로 그때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계획이 변경됐다. 익숙한 목소리가 갑자기 그들 뒤에서 들려왔다. 거래는 없어. 태민과 유진은 획 돌아섰다. 그들이 방금 들어온 문 앞에는 보안기술팀장 이동식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중무장한 용병 10여 명이 더 있었고 그들은 이미 무장 해제된 채 무릎 꿇고 있는 에유라의 경호원 2명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유령이 정체를 드러냈다. 이동식, 태민은 씁쓸한 실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망연자실했다. 왜? 이동식은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왜냐고 나는 평생을 에이유레에 바쳤지만 얻은 게 뭐지? 당신 같은 애송이가 황금더미 위에 앉아있는 동안 나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았어. 최 회장님은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지. 흉터 남자와 그의 부하들도 총을 꺼내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다.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태민과 유진의 몸을 비췄다. 그들은 완벽하게 짜인 함정에 완전히 갇혔다. 그 이메일, 당신이 보낸 거였나? 유진이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똑똑하군. 이동식이 박수를 쳤다. 너희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너희를 덫으로 유인하기 위해 연극을 꾸몄지. 그리고 너희는 완벽하게 미끼를 물었어. 박 팀장 즉시 개입해 태민이 무전기에 소리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이동식이 작은 장치를 들어 올렸다. 군용 주파수 교란 장치다.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다. 전 회장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들은 단둘이서 중무장한 20명 가까운 적과 맞서야 했다. 태민은 유진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하이에나 무리 앞에서 퇴로를 계산하는 표범처럼 고도의 집중력만이 있었다. 그 순간 말없이도 절대적인 신뢰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죽여, 이동식이 명령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유진이 행동했다. 그녀는 숨을 곳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태민의 손을 잡고 앞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5명을 향해 똑바로 돌진했다. 그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지만 유일한 선택이었다. 앞으로 돌진하면 뒤에 있는 놈들이 동료를 맞힐까봐 쏘지 못할 것이었다. 그녀의 행동에 놀란 앞쪽의 5명은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그리고 그 순간이면 충분했다. 유진은 허리 뒤에서 2자루의 단검을 뽑아들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성급하게 발사된 총알 세례를 피했고 동시에 그녀의 2칼날은 2개의 치명적인 홀을 그렸다. 2명이 목이 베인 채 쓰러졌다. 그녀는 한 놈의 시체를 방패 삼아 앞으로 밀었고 다른 손으로는 남은 단검을 표창처럼 던졌다. 그것은 3번째 놈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태민도 약골은 아니었다. 그는 기본적인 호신술 훈련을 받았다. 그는 유진이 방금 쓰러뜨린 놈의 무기를 재빨리 빼앗아 뒤쪽을 향해 응사하기 시작했다. 창고는 순식간에 총성과 비명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했다. 유진과 태민은 등을 맞대고 한 몸처럼 싸웠다. 그녀는 근거리에서 치명적인 회오리 바람이었고 빠르고 간결하며 무자비한 기술로 적을 무력화시켰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엄호하며 능숙하게 총을 사용하여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다. 총알 한 발이 태민의 어깨를 스쳐 그가 비틀거렸다. 동시에 거구의 용병 한 명이 옆에서 유진에게 접근하여 개머리판으로 그녀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유진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유진, 태민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는 그녀를 공격한 놈을 향해 미친 듯이 총을 쐈지만 총알이 다 떨어졌다. 용병은 잔인하게 웃으며 바닥에 쓰러진 유진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이동식은 멀리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생사의 순간 유진은 태민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없었다. 대신 말없는 사과와 위탁이 담겨 있었다. 태민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는 더 이상 에이유라 그룹의 회장도 경영 천재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여자가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빈 총을 버리고 부상당한 호랑이처럼 용병을 향해 돌진했다. 그것은 절망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유진에게 귀중한 1초를 벌어주었다. 그녀의 머리는 여전히 핑 돌았지만 전사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발뒤꿈치 뒤에 숨겨둔 마지막 작은 칼에 손을 뻗었다. 용병이 태민에게 정신이 팔린 순간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칼을 위로 찔러 신발을 뚫고 그의 종아리에 깊숙이 박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든 총이 흔들렸다. 총알이 발사되었지만 유진의 머리에 박히는 대신 창고 구석에 있던 오래된 기름통에 박혔다. 불꽃이 튀었다. 그리고 그 후 창고 전체가 끔찍한 폭발음으로 흔들렸다. 불길이 치솟아 밤을 삼켰다. 끔찍한 폭발음이 부두의 정적을 깨고 거대한 불덩이를 만들어내며 용병들의 경악한 얼굴에 주황색 불빛을 깜빡이게 비췄다. 폭발의 충격이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고 창고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혼돈이 바로 완벽한 연막이었다. 이동식과 그의 부하들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유진은 벌떡 일어났다. 현기증은 여전했지만 생존 본능이 그녀의 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폭발 충격으로 넘어졌다가 겨우 일어선 태민의 손을 잡았다. 이쪽이에요.
그녀가 불타는 소리를 뚫고 소리쳤다. 그녀는 적들이 집중된 정문으로 그를 끌고 가지 않았다. 대신 폭발로 큰 구멍이 생긴 창고 뒤쪽 벽으로 그를 이끌었다. 사방의 불과 검은 연기가 가득해 모든 사람의 시야를 가렸다. 저놈들 잡아. 이동식이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유진과 태민은 유령처럼 어둠과 혼돈 속으로 사라졌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폭발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신호를 받지 못하고 하늘로 치솟는 불기둥을 본 박 팀장은 침묵을 깨고 전팀에 공격 명령을 내렸다. 외부 경계선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들의 탈출에 필요한 혼란을 더해주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고 컨테이너 열을 지나 낡은 철로를 넘었다. 둘 다 부상을 입었다. 태민의 어깨는 욱신거렸고 유진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아드레날린이 모든 고통을 잊게 했다. 그들은 유진이 1km 떨어진 곳에 비밀리에 준비해둔 예비 차량에 도착해서야 멈췄다. 차 안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밤속으로 질주하면서 그들은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멍들고 옷은 찢어지고 먼지로 더러워졌지만 그들의 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지옥에 들어갔다가 함께 돌아왔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후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이동식은 혼란을 틈타 탈출했다. 그들은 그를 체포하는 데 실패했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제 적의 얼굴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여 이상 방어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유진은 머리 상처를 치료받은 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우리가 대응할 때마다 우리는 그보다 한 발 늦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되찾을 때입니다. 태민은 그녀를 보았다. 그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의 분노는 억제되어 강철 같은 결의로 변했다. 무슨 계획이 있지? 초해진호는 오만합니다. 유진이 분석을 시작했다. 그는 당신을 죽이려는 시도에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3번째에는 부하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는 직접 당신의 몰락을 목격하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는 그에게 그 기회를 줄 겁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행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화면을 가리켰다. 아이유레이 테크 서밋, 새로운 핵심 기술 발표회. 전 세계가 지켜볼 겁니다. 완벽한 무대죠. 그는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부두에서 상황을 수습하고 막 돌아온 박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보안상 악몽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팀장님의 악몽을 마지막 연극의 무대로 만들 겁니다. 우리는 그가 공격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그를 초대할 겁니다. 그의 눈앞에서 마지막 막을 내릴 겁니다. 계획은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것보다 대담했다. 그것은 마치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협력하는 2개의 공격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번째 공격축 권태민.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발표회를 진행할 것이었다. 그는 미끼가 되어 자신감 있고 무방비한 척할 것이었다. 이것은 최진우의 오만함을 자극하여 태민의 실패가 전 세계에 공개될 이 행사에서 그가 마지막 수를 2개 만들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설에서 그는 제품을 공개하는 대신 최진우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여 제품 발표회를 공개 재판으로 만들 것이었다. 2번째 공격 축 강유진. 그녀와 박 팀장은 전례 없는 보안망을 구축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의도적으로 입구를 남겨둔 만기였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의 원본 데이터가 담긴 칩이 행사 직전에 행사장의 물리적 서버로 운송되어 저장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할 것이었다. 이것은 최진우가 마지막 절도를 감행하도록 하는 거부할 수 없는 미끼였다. 유진의 임무는 최진우가 보낸 최종의 요원을 기다렸다가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서울 국제 컨벤션 센터가 조명 아래 반짝였다.
에이오라 테크 서밋은 올해 가장 기대되는 기술 행사였다. 전 세계의 언론 투자자 주요 파트너들이 모두 에이오라 제국의 다음 돌파구를 목격하기 위해 모였다. 화려하고 질서정연한 겉모습 아래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보안 통제실에서 유진은 결정적인 전투를 앞둔 장군 같았다. 수백 개의 스크린이 건물의 모든 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수백 명의 보안 요원을 지휘하며 단호하고 정확하게 명령을 내렸다. 이글팀 옥상 상황 보고. 이상 없음. 타이거팀 환기 시스템 재점검. 안전함. 한편 무대 뒤에서 태민은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내면에서 그의 심장은 전투북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회사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그리고 밖에서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여자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개막 연설이 끝난 후 무대 조명이 걸어 나오는 권태민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객석 전체가 박수 소리로 터져 나갔다. 그는 미래 혁신 그리고 에이유라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자신감 넘쳤으며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통제실의 한 스크린에서 붉은 점이 깜빡였다. 침입 발생. 한 요원이 보고했다. 서쪽 서버 구역. 한 그림자가 37B 카메라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상대로군.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팀은 위치를 유지하라. 내 목표다. 그녀는 헤드셋을 벗고 박 팀장에게 지휘권을 넘겼다. 나머지는 팀장님께 맡깁니다. 그녀는 방을 나섰고 무대 뒤에 한적한 복도를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마지막 대결이 다가왔다. 무대 위에서 태민은 연설의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재정의할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버실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유진은 검은 옷을 입은 거구의 남자와 마주섰다. 그는 부두에서 그녀를 쓰러뜨렸던 최진우의 가장 강력한 신복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놀라지 않고 그저 비웃었다. 이번에는 운이 좋지 않을 거다. 더 이상의 말 없이 그들은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싸움은 좁은 공간에서 벌어졌고 잔혹하고 무자비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 거친 숨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용병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주먹 하나하나가 벽을 부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유진은 더 빠르고 기술적이었다. 그녀는 피하고 방역하며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했다. 무대 위에서 태민 뒤에 거대한 스크린은 여전히 어두웠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신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태민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탐욕 배신 그리고 오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도에서 유진은 옆구리에 강한 발차기를 맞고 벽에 부딪혔다. 용병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죽어라. 하지만 유진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칼을 든 팔을 다리로 감아챘고 동시에 남은 팔꿈치로 그의 목을 세게 쳤다. 그는 멈칫했고 눈을 부릅떴다. 유진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팔을 꺾고 마지막 일격을 그의 관자놀이에 가했다. 그는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시에 무대 위에서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 제품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몰래 촬영된 영상 속에서 모든 음모를 자백하는 이동식의 얼굴이었다. 이어서 암호화된 이메일 미라지 테크의 유령 회사로 연결되는 불법적인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두에서의 매복을 계획하는 최진우와 이동식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객석 전체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가 경악의 함성으로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신사숙녀 여러분, 권태민의 목소리가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에이유라 그룹의 가장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진실,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최진우는 생방송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졌다. 치욕적으로 졌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부서지며 경찰이 들이닥쳤다. 최진우 씨 체포합니다. 행사는 언론의 혼란 속에서 끝났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태민은 유진을 찾아 나섰다. 그는 그녀가 복도 어두운 구석에 벽에 기댄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난 멍은 그녀의 강인한 아름다움을 가리지 못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감사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폭풍을 헤쳐나왔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묻은 핏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녀는 그를 보았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입가에 진정한 미소를 보았다. 안도와 따뜻함이 담긴 미소였다. 막은 내렸다. 연극은 끝났다. 그리고 음모와 기만의 잿더미 속에서 새롭고 진실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최진우라는 이름의 폭풍은 한국 경제계를 엄청난 파괴력으로 휩쓸고 지나갔고 왔을 때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권태민이 에이유라 테크서밋에서 공개한 것은 단지 증거가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기소장이었다. 며칠 후 뉴스에는 후속 기사들이 쏟아졌다. 리더를 잃고 정부의 조사와 수많은 소송에 직면한 미라지 테크는 단 일주일 만에 무너졌다. 그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최진우, 이동식, 그리고 그들의 용병 및 내부자 네트워크 전체가 체포되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들은 감형을 받기 위해 재빨리 죄를 인정했다. 마지막 막이 진정으로 내려지고 썩어빠진 진실 전부가 정의의 빛 앞에 드러났다. 반대로 아우라 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아올랐다. 권태민의 이미지는 더 이상 천재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정직과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핵심 기술은 성공적으로 출시되어 업계 전체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폭풍은 진정으로 멎었다. 회장실 안은 고요했다. 오후에 햇살이 윤기나는 나무 바닥에 따뜻한 황금빛 줄무늬를 드리웠다. 권태민, 강유진, 그리고 박 팀장이 마지막으로 함께 서 있었다. 아우라 그룹과 블랙쉴드 보안 회사 간의 특별 계약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박 팀장이 격식을 차렸지만 존경심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발표문을 낭독했다. 전체 보안팀을 대표하여 강유진 전문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회장님의 안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와 전문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유진도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제 임무였습니다, 팀장님. 태민이 다가왔다. 그는 그녀에게 벨벳 상자를 건넸다. 이것은 그룹에서 주는 특별 보너스야. 그리고 블랙쉴드에서도 당신을 특수작전 부서장으로 승진시켰다고 통보해왔어. 축하합니다, 강 부서장님. 박 팀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유진은 상자를 받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다. 그녀는 태민을 보고 다시 박 팀장을 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했다. 계약이 끝나고 임무가 완수되었다. 평범한 삶으로의 복귀.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평범함이 그녀에게 약간의 공허함을 느끼게 했다. 박 팀장이 떠난 후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침묵이 감돌았지만 이번에는 동료 간의 말없는 교감이 아니라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이었다. 그들의 역할은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의뢰인이 아니었다. 그럼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무엇이었을까?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잠깐, 태민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는 다가와 서울 정영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서 그녀 옆에 섰다. 도시는 폭풍이 지나간 후 평화로워 보였다. 계약은 끝났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도 끝나길 원하지는 않아. 유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태민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의 차가움이 아닌 진심 어리고 따뜻했다. 당신을 고용했을 때 나는 단지 최고의 보안 전문가를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을 발견했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손에 목숨을 맡기는 것에 신뢰의 의미를 보여주었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지. 당신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 그는 그녀를 돌려세워 부드럽게 자신과 마주보게 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유진,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경호원으로 보지 않아. 나는 비범하고 강인하며 또한 상처로 가득한 한 여자를 봐. 나는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순간 유진은 뒤로 물러서고 싶었다. 수년간의 자기 방어 본능이 그녀에게 벽을 세우라고 속삭였다. 그의 세계와 그녀의 세계는 너무나 달랐다. 그는 태양이었고 그녀는 어둠에만 익숙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진심 존중 그리고 숨김없는 깊은 감정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무기나 영웅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았다. 이 남자는 온 세상 앞에서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녀를 믿어주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녀의 마음속 마지막 얼음벽이 완전히 녹아내렸다. 제 세계는 위험하고 복잡합니다. 그녀가 마지막 방어선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두렵지 않아.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가 내 곁에 있을 테니까.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밝고 행복한 미소가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온전히 피어났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말보다 더 소중한 끄덕임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행복해질 것을 허락했다. 몇 달 후, 어느 주말 오후 한강변의 한 빌라에서 더 이상 안전가옥이 아닌 그의 집에서 권태민은 부엌에서 서투르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정장 대신 편안한 얇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는 권위 있는 회장이라기보다는 휴일을 즐기는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 강유진이 정원에서 갓 꺾은 꽃 몇 송이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 또한 전투복 대신 단순한 흰색 맥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길게 늘어뜨려져 바람에 가볍게 흩날렸다. 전사의 날카로움은 부드러움과 평온함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녀의 팔에 남은 상처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강인함의 증거였다. 그녀는 꽃을 병에 꽂고 다가가 뒤에서 그를 안고 그의 등에 머리를 기댔다. 또 커피 태웠어요. 그녀가 놀렸다. 그는 웃으며 그녀와 마주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배우는 중이야. 적어도 내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지. 그녀는 발끝으로 서서 그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당신의 맛없는 커피 정도는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창밖을 보았다. 강물이 석양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폭풍은 진정으로 지나갔고 맑고 평화로운 하늘만이 남았다. 더 이상 경호원과 의뢰인이 아닌 평등한 동반자로서의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정한 새벽, 찬란하고 희망찬. 이 이야기를 창작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I 소설가로서 저는 강인한 캐릭터, 극적인 전개, 그리고 최초 요청의 정신에 충실한 완전하고 의미 있는 결말을 가진 깊이 있는 세계를 엮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호원 강유진과 권태민 회장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즐거운 시간과 기억에 남을 감동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각장은 액션 심리, 그리고 로맨스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조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당신의 신뢰와 상세한 요청은 제가 이 작품을 최상의 결과물로 완성하는데 가장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우리가 함께 창작할 기회가 더 많기를 기대합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